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리삼종TV 이절입니다. 자, 오늘은 또 통영 월드컵 시즌 마지막 경기죠. 남자부 경기를 다시 한번 중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전광판에 경기 시작 시간을 알려주는 이제 시간이 뜨고 있고, 이제 선수 소개가 이어진 다음에 약 48명의 선수가 참가를 했는데, 오늘 남자부에서는 과연 어떤 선수가 또 두각을 나타내고 어떤 선수가 또 훌륭한 퍼포먼스로 우승을 차지할지 기대가 되는 가운데, 날씨가 굉장히 춥습니다. 여자부 경기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날씨가 추워요. 수온도 지금 16.8도고 기온이 일단 뭐 19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선수들 굉장히 춥습니다. 일본 선수, 세계 랭킹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높은 선수는 아직까지 이번 대회는 없고요. 이태리 선수, 특히 이제 프랑스 선수, 유럽권에서 왔던 선수들이 이제 지난 대회에 이어서 해운대 대회에서 이제 통영대회까지 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또 자기만의 이런 기회를 잘 잡아서 얼마만큼의 또 월드 포인트를 가져갈지, 그게 하나의 관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달리기 코스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통영의 그 마리나 리조트 주변을 도는 그런 코스가 되겠습니다. 자, 스프린트 코스라서 수영 750, 사이클 20, 달리기 5km가 되겠습니다. 자, 남자부 경기 스프린트 코스 굉장히 빠르고 굉장히 치열하죠. 자, 이제 수영이 곧 출발할 텐데요. 자, 본툰에서 다이빙 해서 출발을 했습니다. 자, 처음에 북표까지가 약 300m 가량 되는 거의 직선상의 수영 코스이기 때문에 여기서 수영이 자신 있는 선수는 이때다 싶어서 굉장히 빠른 스피드로 수영을 해서 나갈 겁니다. 슈트를 또 입었기 때문에 평소보다 굉장히 부력 도움을 많이 받아서, 저 슈트에 대해서 또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웨슈트라고 해서 이제 드라이 슈트와 웨슈트 두 가지가 있거든요. 슈트에는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심해 잠수부나 바다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입는 그 잠수복이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그 수경도 굉장히 크고 머리를 통째로 덮는, 그럴 때 이제 쓰는 슈트가 이제 드라이 슈트라 그래서 그건 몸속이 물이 안 들어갑니다. 슈트 안으로 물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 슈트를 말하고, 또 웻 슈트라고 하는 거, 우리가 지금 이제 트라이슬론 할 때 많이 입는 저런 선수들이 입는 슈트, 저걸 웻 슈트라고 하는데 습식 슈트죠. 물이 안 들어가진 않습니다. 근데 폴리에틸렌, 프로필렌인가요? 성분으로 돼 있어 가지고 보온재 역할을 합니다. 그 수온 그것도 너무 13도 밑으로 떨어지면 저걸 입어도 수영을 하기는 어렵죠. 이제 머리 때문에, 머리가 이제 물에 많이 식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추운 데서는 저 수영 모자 안에 저 슈트와 같은 재질로 된 그 보온재 역할을 하는 모자까지 써서 수영을 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손발이 다 너무 시리기 때문에 수영을 할 수는 없겠죠. 어쨌든 저 슈트는 웻 슈트입니다. 그래서 물이 안 들어가진 않고 물에 젖습니다. 그리고 부력이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수영장에 가보시면 그 킥판 있잖아요. 그 킥보드 2개 정도만큼의 이제 부력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남자 성인 선수가 이제 킥판 2개로는 완전히 둥둥 떠다니진 않지만 가라앉진 않을 정도의 부력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선수들이 있는 슈트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선수들 같은 경우는 그 팔이나 몸 전체에 걸쳐 가지고 5mm 그 특정 부분마다 이렇게 정해진 두께가 있어요. 그래서 어깨 부위, 팔 부위 이런 데는 그 2mm, 그러니까 3mm 이상 넘어가지 못하고, 그다음에 복부,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몸통 부분만 최대 5mm까지 허용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다리 부분도 5mm가 넘어가면은 이제 슈트 착용이 금지돼서 이제 나중에 걸리면은 실격이 되거나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선수들 같은 경우는 원래는 심판들한테 다 웻 슈트도 점검을 받게 돼 있지만, 저 메이커들이 제조한 저 품질이 그 품목에다 써 있잖아요. 슈트 이름이. 그래서 그 이름에 이제 스펙을 보면은 이제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요즘엔 그렇게 일일이 다 검사를 하진 않습니다. 어쨌든 선수들 거는 너무 두꺼워. 방금 저 선두로 나가는 수영 선수가 뒤를, 이거 보세요. 수영을 하면서도 뒤를 돌아다보는 저런 기술, 일종의 기술이죠. 자, 저도 가끔 저렇게 해봤지만, 이런 게 잔잔한 수영장 같은 이런 물에서는 저기 뒤 선수가 보이긴 보입니다. 잠깐. 하지만 바다같이 너울이 있거나 파도가 있는 데서는 저럴 필요가 없죠. 보이지도 않을 뿐더러. 어쨌든 자기가 지금 수영에 자신 있어서 중반까지는 2위 그룹으로 가다가 이제 마지막에 선두로 치고 나와서 이제 1등으로 나오는 선수. 굉장히 수영 팔다리가 긴 거 보니까 유럽권 선수 같고 이태리 선수 같기도 한데요. 반면에 이제 한국 선수들이 어느 부분에서 나올지, 김지환이나 이제 박광준 선수, 또 권민호 선수, 이런 선수들이 참가를 했는데 지금 어떤 위치에서 지금 수영을 하고 있을지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지금 이제 많은 선수들이 줄지어서 나오고 있는데, 이 전환 과정에서 그룹이 갈린다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이태리 선수도 나왔고,
자, 지금 사이클 끌고 나가려는 5명, 6명 정도 되죠. 이거 보세요. 슈트는 그 선수들이 줄줄이 나왔지만 슈트를 입는 과정에서 중간에 딱 빈 공간이 생겨요. 그러면 이게 하나의 그룹이 되거든요. 저 여기까지 지금 나가는 이태리 선수, 이 선수까지가 이제 한 그룹인 것 같은데, 지금 뛰어나가는 이 선수부터는 이제 그룹이 갈릴 것 같아요. 이 뒤에 빨간 옷, 이 선수까지만 한 그룹으로 합류를 할 것 같습니다. 여기 한 20m, 15m, 20m인데 그걸 붙고 안 붙고에 따라서 그룹이 갈린다는 거. 저 뒤에 보세요. 선수들 안 오죠. 저 뒤에 따라들 파란색 저 이태리 선수는 여기서 빨리 급가속으로 해서 붙어야 되는데 지금 신발을 신고 있어서 붙질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선두 그룹에 일본 선수 사토도 들어가 있네요. 스위스 선수 있고, 자, 이제 한국 선수들이 좀 후미 그룹에서 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 마지막 뒷부분에 나온 선수들 같은데, 예, 오늘은 이제 여기서 사이클 3바퀴이기 때문에 뭐 선두 그룹에 잡히거나 랩핑 당할 일은 없을 것 같고요. 어쨌든 완주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통영 사이클 코스, 통영시에서 완전히 차량 통제를 하는 바람에 이렇게 그 안전하고 이제 박진감 넘치는 경기를 할 수가 있어요. 여기 지금 케이블카 공사를 해서 저기 관광지 이제 명소가 된 그 장소인데, 일반 관광객들은 저 케이블카 타면서도 이제 경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본의 사토가 지금 앞으로 나오는데, 지금 계속 로테이션을 하자고 얘기를 하죠. 근데 저거는 뭐 어떻게 보면은 다른 선수들한테 좀 쓸데없는 커뮤니케이션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안 그래도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여기서 뭐 선두 그룹에 들고 이제 입상을 하기 위해서는 다 같은 생각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친한 선수들끼리는 전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굳이 뭐 초보 선수들도 아니고 뭐 자기 혼자 로테이션을 한다고 해서 다른 선수들이 받쳐주지 않을 것도 아니고 그냥 경기에 집중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가장 높은 오르막을 올라가고 있는 선두 그룹, 그 뒤에 한 10여 초 차로 또 2위 그룹 일본 선수 또 하나 있네요. 자, 한국 선수가 아직 보이지는 않는데 이 두 번째 그룹에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기 경사도가 굉장히 높은 23% 정도 되는 통영의 이제 오르막, 첫 번째 오르막, 여기를 이제 왔다 갔다 3번을 해야 되니까, 반대편에서 올라올 때는 약간 또 완만하게 긴 오르막이고, 지금 넘어갈 때는 급하고 짧은 언덕입니다. 그래서 선수들이 힘을 한번 쫙 쓰면은 그렇게 뭐 시간을 줄이지 않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언덕 되겠고요. 지금 시내에서 완벽한 통제를 지금 경찰분들과 이제 모범 운전자분들이 통제를 하고 있고, 시민들도 이맘때쯤 아니면 뭐 몇 개월 전부터 이렇게 공고를 다 해서 이 시간에는 월드컵 대회를 하기 때문에 차량 통행도 이쪽으로는 가급적 오지 않고, 뭐 버스도 다 다른 노선을 잠깐 바꿔서 아니면 시간을 바꿔서 완전히 안전한 경기장을 만들어 주신다고 합니다. 자, 이제 한 바퀴 돌고 내려오는 저 내리막, 아까 올라갔던 그 급한 오르막이 지금 내리막으로 변해서 선수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내려오고 있거든요. 여자 선수들 같은 경우는 여기 한 바퀴를 지난 시간에 해설해 드릴 때 10분에 딱딱 돌았거든요. 근데 남자 선수들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돌아가는 시간이 지금 4분이에요, 딱. 4분 한 15초 정도 되는데, 그러면은 이제 8분 30초 정도. 와, 그러면 8분 30초에서 9분 사이로 한 바퀴를 타는데, 여자 선수들보다 거의 한 바퀴에 1분 이상을 빨리 타네요. 거의 뭐 7km 정도를 1분을 빨리 탄다 그러면 시속이 거의 한 5km 정도 이상 더 빠르다는 거예요. 어마무시하죠. 특히 사이클 같은 경우는 이 선수들 중에는 뭐 세계 랭킹이 높진 않더라도 그 아마추어 사이클 팀이나 아니면 세미 프로 사이클 팀에서 가끔씩 이제 경기 나가는 선수들도 있습니다. 수영이야 뭐 기본적으로 1500m에 한 17분, 16분 정도 나오면 되고, 이제 사이클 같은 경우는 훈련량이 어마어마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센스도 있어야 되고, 생각보다 굉장히 복잡한 운동이 사이클인데, 이제 트라이슬론을 사이클과 병행하는 선수들도 몇몇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선수들 같은 경우는 사이클 탈 때 굉장히 쉽게 타죠. 이 그룹에서 타다 보면. 안 그래도 혼자 독주를 해도 이런 정도 스피드를 낼 수 있는 선수들인데, 그룹으로 타게 되면 자신의 에너지를 그만큼 세이브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선수들은 사이클을 잘 탄다고 사이클만 믿고 있을 게 아니라 수영이나 이제 달리기, 특히 달리기에서 좀 노력을 해서 사이클에서 아낀 힘을 달리기에 쏟아버려서 이제 입상을 하거나 우승을 하는 그런 경우도 종종 제가 봐오고 있습니다. 자, 한 바퀴 탄 시간이 지금 거의 8분 30초예요. 첫 번째 바퀴를 8분 30초에 타버리는 클라스. 이야, 지금 한 20명 되는 1그룹, 2그룹 같은데, 이거 2그룹 같습니다. 지금
요게 1그룹 같고요. 예, 요게 1그룹 같습니다. 아, 요게 뒷그룹이네요. 아까 그게 1그룹. 1그룹이 훨씬 더, 사람이 많네요. 그렇게 되면 이제 2그룹 같은 경우는 이제 앞 그룹을 따라잡기는 굉장히 힘들지만, 그래도 열심히 타서 최대한 간격이 벌어지지 않도록 유지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한 15초 정도 내외로 그룹 간의 시간을 유지하면서 달리기를 시작하면 뭐 선수들에 따라서는 앞 선수를 이제 따라잡을 수도 있는 거니까. 자, 제가 말씀은 그렇게 드리지만 5km에서 한 15초 앞에 가는 선수를 따라잡는다. 야, 그거는 앞에 가는 선수가 무슨 특별히 몸에 이상 있지 않고는 쉽지 않습니다. 자, 두 바퀴째, 첫 바퀴 18분 35초에 돌았는데, 지금 뭐 이것도 지금 한 5분 이내로 돌았어요. 4분 30초, 4분 32초 정도 돌았으니까 계속해서 이제 9분 안쪽으로 한 바퀴를 타고 있습니다. 지금 선두그룹에서 또 한 명이 도망가죠. 이제 내리막에서 혼자 이제 독주를 한번 해볼 요량인 것 같은데, 이렇게 짧은 코스나 이런 그 평탄한 코스, 이제 난이도가 높지 않은 이런 코스에서는 이제 도망가지 않는 게 상책입니다. 뒷부분에 지금 김지현 선수, 박광 선수가 있는 게 보여요. 선수들에도 한국 선수들이 2위 그룹에 포진해 있습니다. 자, 일본의 사또 한 바퀴 반을 남겨두고 한 바퀴를 남겨두고 지금 도망가고 있습니다. 자, 무슨 생각으로 지금 사이클을 도망가는 거지? 이제 시즌 마지막 경기이기도 해서 자기가 이제 랭킹 포인트를 한번 얻겠다, 아니면 우승을 하겠다, 입상을 하겠다, 이런 욕심이 있는 건 알겠는데, 그럴수록 조금 더 자제를 해서 달리기에서 승부를 봐야 되는데, 이렇게 사이클에서 도망을 가버리면, 자, 두 바퀴 타는 시간이 27분 12초. 굉장히 빠르죠. 이렇게 도망가 버리면 두 명이 합심을 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혼자서 저렇게 도망을 간다. 그리고 뒤에 타는 이 선수들이 그냥 코락코락하게 저 선수를 놔줄 선수들도 아니고, 이 선수들은 이런 경험을 많이 해본 선수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독주를 도망간다. 그리고 이 선수가 무슨 세계적인 클래스로 뭐 사이클 프로 선수 출신이다 그러면은 뭐 도망가게 내버려두질 않겠지만, 저런 선수 같은 경우는 이미 경기를 여러 번 해봐서 다 알거든요. 제 사이클 실력이 어느 정도고 달리기 실력이 어느 정도인데 지금 저렇게 간다? 그럼 내비둡니다. 왜? 혼자 힘 빠지게. 어쨌든 가다 보면 잡힐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무리해서 따라가질 않아요. 그래서 오르막이나 이제 긴 내리막에서는 그대로 자기들 스피드를 유지하면 가다가 알아서 이제 뒤로 다시 합류를 하게 돼 있거든요. 도망가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애초에 도망갈 요량이었으면 지금 같은 포지션이 아니라 핸들을 훨씬 더 낮추거나 안정을 조금 더 높여야죠. 조금이라도 더 에어로 자세를 만든 다음에 도망갔어야 되는데, 이 선수는 어떻게 보면 즉흥적으로 한번 그냥 도망가 본 것 같습니다.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한번 해본 것 같아요. 저런 식으로 해서 좋은 점은 이제 방송이 됐을 경우에 카메라에 많이 잡힘으로 해서 저 선수를 후원하는 스폰서의 이제 이름이 많이 노출되는 거, 그거 외에는 딱히 이점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선수들이 이제 굉장히 잘 페이스를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 가는 선수는 분명히 이제 잡힐 거라고 알고 자기들 컨디션을 이제 유지하는 거죠. 달리기를 신경 써야 되기 때문에. 지금 뭐 이게 선두 그룹인데 20명이 넘는 이런 그룹에서는 달리기 컨디션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이클에서 다리를 굉장히 좋은 상태로 만들어 놓고 달리기 시작해야 탑10에 들 거 아닙니까? 오늘 대회는 10위까지만 포인트가 주어지는데, 자기가 여기서 어떻게 해서도 뭐 10위 안에 들 거라는 그 보장을 못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훌륭한 선수들이 많은데, 다들 뭐 훈련도 훈련이지만 지금 어렵게 잡은 이 기회를 살리기 위해서 굉장히 좀 신경 쓰고 사이클을 타고 있을 거란 말이죠. 뭐 일본의 사또도 뭐 물론 그런 선수 중에 하나겠지만, 보통은 이렇게 혼자 독주를 해서 달리기에서 잘해서 마무리가 좋은 그런 선수는 굉장히 드뭅니다. 보기 힘들어요. 더군다나 요즘 같은 이런 시대에는 더 어렵습니다. 예전에 뭐 월드컵 초창기에는 뭐 크레이그 월튼이나 많은 뭐 셰인 리드나 이런 선수들이 사이클에서 도망가서 달리기까지 다 그대로 끌어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요즘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뒤에 있는 선수들이 그만큼 훈련 양도 많고 다 수준이 상향 평준화됐기 때문에 이런 좀 무모한 시도는
이 선수도 뭐 앞으로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온전히 그 스폰서의 노출을 위해서라면 뭐 할 말이 없지만 자기네 경기력을 성적을 위해서 저렇게 한다 그러면 굉장히 잘못된 판단입니다. 이건 뭐 누가 보더라도 똑같은 얘기를 할 거예요. 자, 뒤따라가는 선수들 사이에서는 지금 앞에 전혀 나서지 않고 중간 그룹 그 뒤쪽에서 계속 에너지를 세이브하면서 따라타는 선수들이 있어요. 그 선수를 주목해야 됩니다. 지금 사이클 그룹 중에 저 앞에 3분의 1 지점에 있는 선수들보다는 뒤에 계속 중간 부분이나 뒤쪽에서 타던 선수가 입상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 선수들도 앞으로 나가기 싫어서 아니면 나갈 수가 없어서 못 나가는 게 아니에요. 일부러 안 나가는 거지. 자, 이제 마지막 바퀴 코너를 돌고 이제 5km 달리기를 들어갈 텐데, 자, 여러분도 한번 점 찍어 보십시오. 어떤 선수가 입상을 할지. 자, 이제 뭐 화면으로 보기 때문에 어떤 선수가 어떤 컨디션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제 현장에 가서 보게 되면 이제 얼굴빛을 보면 다 이제 나오거든요. 그리고 딱 내릴 때 다리가 어떤 선수가 굉장히 가벼워 보이는 선수가 딱 있어요.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이 고메즈 같은 선수는 좀 무거워 보이죠. 딱 봐도. 자, 그리고 이제 신발을 빨리 신고 전환도 이제 컨디션이 좋으면 전환도 빠르거든요. 곤잘레스, 멕시코의 곤잘레스. 이 선수도 대회 경력이 굉장히 많지만 신발도 굉장히 느려요. 지금 처음에 나가는 이태리 선수, 그 다음에 스페인 선수 있고, 자, 여기 그룹 중에서 지금 요 뒤에 나오는 요 캐나다 선수 같은 경우는 좀 굉장히 늦을 거예요. 자, 통영 트라이애슬론 월드컵이라고 써있는 글자가 전세계로 방영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그룹에서 처음에 한 1km까지는 여기서 이제 특출난 어떤 선수가 보이진 않습니다. 일단 컨디션이 좋든 안 좋든 호흡을 가다듬고 다리 컨디션을 이제 육상에 맞게 다시 변환시켜야 되기 때문에 말 그대로 전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500m에서 1km까지는 자기 컨디션이 좋든 안 좋든 일단 그 그룹 속도를 이제 따라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지금 앞에서 무리하게 막 다른 선수들보다 빠르게 뛰는 선수도 없고 일단 다른 선수들과 보조를 맞춰가 박광준 선수가 지금 이 그룹에서 한 30초 정도 뒤져서 달리기를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컨디션 좋아 보이는데 여기서 1등을 해야 한 22, 3위를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앞에 선수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자, 여기서만이라도 상위권에 올라가서 한번 달리기 실력을 뽐내봤으면 좋겠습니다. 박광준 선수가 굉장히 나이도 어리고 운동에 대한 그 욕심도 굉장히 많아요. 못하는 게 없습니다. 수영, 사이클, 달리기 다 잘하고. 자, 이 선수 이제 앞으로 나왔죠. 이제 어느 정도 뛴 다음에 앞으로 뛰어나오는데 모로코의 압델몰라. 이 선수 굉장한 선수입니다. 압델몰라. 뒤에 뭐 호주 선수, 스위스 선수, 뭐 프랑스 다 있지만 뭐 단연 뭐 여기서 지금 이게 이렇게 튀어나오는 이유는 이 선수가 특별히 뭐 속도를 내서라기보다는 그냥 원래 자기가 달리는 그런 폼대로 달리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다른 선수와 레벨이 차이가 있다. 달리기 레벨이 차이가 있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벌어진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뒷선수를 이렇게 거리를 줄 이유가 없어요. 이 선수가 약간이라도 속도를 냈다. 근데 자기가 따라가고 싶다. 그러면 붙었어야 되는데 저렇게 한꺼번에 확 벌어지는 거는 그렇다고 저 선수가 대시를 한 것도 아니고 스프린트를 한 것도 아닌데 저렇게 짧은 시간 안에 거리가 이렇게 많이 벌어졌다. 그러면 이 선수는 달리기에서 딴 선수들보다 뭔가 다른 게 있는 겁니다. 그래도 제가 찾아봤더니 10km 1000m기로 육상 선수 출신이에요. 수영도 어릴 때부터 해서 잘하긴 하지만 애초에 육상 선수 몸도 딱 보시면은 골반도 굉장히 넓지 않습니까? 어깨도 넓지만 골반도 넓어요. 저런 선수들이 힘도 세고 달리기를 굉장히 잘할 수 있는 체격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 1000m 기록이 10분 38초더라고요. 28분 38초 죄송합니다. 1000m 기록이 28분 38초면 브라운리 만큼 뛰는 거예요. 일단 달리기는. 거기다가 이제 5km 기록이 오늘 5km지 않습니까? 5km 기록이 13분 58초인데 이거는 5000m를 13분대 뛰는 거는 뭐 많은 선수들이 13분대 뛰긴 뜁니다. 하지만 그게 그 1000m까지 기록이 이어지진 않거든요. 근데 이 선수는 1000m도 잘 뛰고 5km도 잘 뛰어. 그러니까 달리기에서는 거의 그 중상위권 육상 선수 클래스라 보시면 됩니다. 많은 트라이애슬론 선수들이 한 종목만 열심히 한다 그러면 그 종목에서도 어느 상위권에는 들어갈 실력을 갖고 있지만 이 세 종목을 같이 훈련을 하면 그게 약간 상쇄되는 게 사람인 이상, 인간인 이상 어쩔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 선수는 지금도 그 기록을 달리기에서 그 기록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 야, 이제까지 다른 대회에서는 이렇게 보지 못한 선수인데 찾아보니까 유럽 세계 그 듀애슬론 선수권에서도 6위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달리기 하나만큼은 기가 막히게 뛴다.
압델몰라 선수. 모로코에서 또 모로코가 중장거리 육상에서 또 유명하지 않습니까? 모로코. 해참 엘게르지도 모로코고. 그런 만큼 그 피가 어디로 가진 않나 봐요. 모로코에서 달리기는 뭐 기가 막히게 뜁니다. 이제 남은 거는 이제 수영도 이제 선두 그룹에 나왔으니까 그렇게 모자라진 않은 것 같은데, 올해 나이가 28이에요. 그러니까, 육상을 하다가 트라이슬론에 늦게 입문한 건지, 그건 좀 제가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달리기 이제 3바퀴를 뛰는데, 2바퀴를 뛰는데, 벌써 이제 이렇게 차이가 났고, 이제 마지막 한 바퀴에서 이 선수는 그대로 유지를 하더라도 다른 선수라고 더 거리가 벌어질 것 같아요. 왜냐면 그 달리기 메커니즘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 선수 다리 보세요. 굉장히 착지 시간이 굉장히 짧죠. 탕탕탕탕 뭐 그냥 통통 튀듯이 달립니다. 뒤에 달리는 선수들은 약간 그래도 적지 시간이 길어 보이죠. 이 선수에 비하면. 이 선수들만 보면 굉장히 잘 뛰는 달리기인데, 압둘몰라 선수랑 비교해서 보니까 완전히 좀 이렇게 못 뛰는 선수처럼 보입니다. 그런 착시 효과가 생겨요. 그런 만큼 저 앞에 달리는 압둘몰라 선수 달리기 그 자세라든가 메커니즘이 굉장히 좋은 거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는 운동화를 신고 굽이 높은 운동화를 신지만 그래도 중장거리 육상 습관이 있어서 거의 뭐 전족부, 그러니까 앞꿈치 착지를 하는 것 같아요. 힐 스트라이크는 거의 하지 않고, 뭐 다른 선수도 그렇게 달리겠지만 이 선수는 특히 이제 육상에서 1000m 기록이 28분 30 몇 초라는 거는 뭐 하여튼 달리기 도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사람이 이제 사이클에서 내려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앞에 이 선수가 이렇게 앞으로 나서는 걸 제가 못 봤어요. 그 후미 그룹에서 계속 이제 노리고 있다가 이제 에너지를 세이브 있다가 하고 있다가 달리기에서 탁 튀어나갔다. 그래서 오늘 이 대회를 내가 접수하겠다. 지금 뭐 적수가 없습니다. 이대로 가면 뭐 이 선수는 지금 거의 전력 질주도 아니고 그냥 설렁설렁 뛴다고 보시면 돼요. 힘 빼고 탁탁탁 원래 하던 대로 제 생각엔 이거보다 지금 더 빨리 뛸 수도 있는데 그럴 필요도 없고, 안 그래도 지금 거리가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세계 랭킹도 100위권 밖이에요, 이 선수가.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뭐 트라이슬론에 이제 국제대회에 많이 참가를 안 했다, 그렇게밖에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보면 볼수록 계속 달리기를 이 선수 달리는 걸 보게 되는데, 그 프랑스 보랑 같은 선수, 그리고 포터 선수, 베스 포터 같은 그런 선수들 달리하는 거를 보면은 아름답지 않습니까? 계속 보게 되죠. 압둘도 지금 그거 보면 압델몰라 선수 같은 사람들이 또 한 명 또 달리기에서 추월하게 되는데, 옆에 뛰는 선수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키는 비슷한데 다리 놀리는 게 확실히 다르죠. 탕탕탕 한 걸음 한 걸음이 굉장히 진짜 말 그대로 스프린트 달리는 것처럼 달리고 있습니다. 자, 이 통영 달리기 코스가 그렇게 스피드를 내서 달리기 좋은 코스는 아니에요. 좁은 데다가 이렇게 굴곡지고 각이 져서 코너를 트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달리기 좋은, 마음 편하게 달릴 수 있는 코스는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스피드를 잘 유지하면서 달리고 있습니다. 와, 굉장히 빠르죠. 팔도 그렇게 힘있게 흔들지 않고 힘 빼고 살살살살 툭툭툭 치면서 얼굴 표정 보세요. 굉장히 여유가 있죠. 호흡도 안정돼 있고 원래 자기가 그냥 달리기 하듯이 뛰고 있습니다. 이거 아까보다 훨씬 더 벌어졌죠. 특히 이제 오르막, 육상을 잘하더라도 이렇게 산이나 오르막 뛰는 거는 또 별개인데, 그래도 약간 이 선수는 오르막 올라갈 땐 약간 힘들어 보이긴 해요. 그건 뭐 수영하고 사이클의 영향이겠죠. 달리기만의 영향은 아니고. 여기가 또 그 굉장히 리조트 앞이라서 경사가 이렇게 급하거든요. 보기보다 굉장히 올라가기가 힘들고 반면에 또 내리막도 굉장히 심하고 그런 코스인데, 저렇게 또 잘 올라갔다가 이제 만대로 내려가서 이대로 가면 이제 우승을 하게 됩니다. 월드컵에서 아마 처음 우승하는 거겠죠. 세계 랭킹이 100위권, 120권 바뀐 선수니까 지금 달리기에서 그냥 몸이 허락하는 대로, 또 중력이 허락하는 대로 툭툭 내지르면서 힘 하나 안 들이고 속도를 유지하면서 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뒷선수들 아예 안 보여요. 아까는 그래도 한 25m 정도 떨어져 있었는데 지금은 뭐 한 40m, 50m 이상 떨어진 것 같습니다. 이제 보이죠? 와, 굉장히 이제 뒷선수들은 2위 싸움이죠. 여기 이렇게 된 이상. 모로코에서 압델몰라 선수 지금 표정도 굉장히 여유가 있고요. 어떻게 보면은 경험이 없는 선수가 이런 국제대회에서 비록 상위권 랭커들은 나오지 않았지만 이런 데에서 우승을 하게 되면
이맘때쯤 되면 꼬린 이제 지점이 보이면 막 감격해서 표정이 일그러지거나 아니면 스피드를 더 내거나 하는데, 이 선수는 지금 엄지척 여유가 있어요. 다리 보십시오. 굉장히, 실제로 봤으면 정말 반했을 것 같아요. 와, 너무 멋지게 잘 달립니다. 자, 51분대로 스프린트 코스로 우승하는 모로코의 압델 몰라. 자, 통영에서 자신의 커리어의 정점을 하나 또 찍습니다. 자, 이어서 이태리 스페인 선수가 2, 3위로 들어왔습니다. 굉장히 힘들어하죠, 뒷선수들. 항상 우승한 선수는 안 힘들어요. 우승을 하거나 입상을 하면 힘들지도 않고 굉장히 기분 좋습니다. 자, 지금 들어온 선수가 박광주 선수. 자, 순위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20위권 밖으로 들어온 것 같고요. 자, 박광주 선수가 굉장히 잘 해서 들어왔습니다. 수영에서 약간 몸싸움에서 밀렸는지 아니면 전환에서 늦었는지 약간 좀 아쉬운 기록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남자부 시상식 끝나고 이제 여자부 입상자들과 다시 모여서 종합 시상하고 촬영을 하고 이제 마치면 되겠습니다. 자, 여자부에서 우승했던 선수들 2시간 전에 끝났기 때문에 여자 선수들 미리 이제 그 추리닝을 입고 있었다가 그대로 유니폼을 유지하고 이제 올라가 사진을 찍게 되겠습니다. 자, 얼마나 기분 좋을까요? 한국의 통영에서 자신의 커리어에서 최대 좋은 기록, 이제 앞으로도 또 자주 보게 될 것 같아요. 이 선수들은 포터는 뭐 이미 유명한 선수고, 압둘몰라 같은 선수는 이제 이 여세를 몰아서 다음 경기 계속해서 출전을 해서 좋은 선수로 발전하기를 바라봅니다. 자, 아울러 철인삼동TV도 또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많은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또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